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한 척의 선박. 그 안에는 질산암모늄을 비롯해 각종 기계와 삼배 등이 실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연기가 나기 시작한 선박은 엄청난 굉음을 내며 터져버렸고 주변에 있던 시설들에 의해 연쇄적인 재난이 발생한다. 대도시 통계 지역인 그레이터 휴스턴이 위치한 미국 중남부 지역의 텍사스주. 이곳의 인접 해안인 멕시코만 인근에는 텍사스 시티와 갤버스턴이라는 두 개의 항구가 있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센터 중 하나가 위치한 이곳은 1900년대 텍사스 석유붐이 시작되면서 석유화학, 정유 공장을 비롯해 에너지, 제조, 운송 등 광범위한 산업 기반이 자리를 잡았고 높은 어획량으로 어업이 발전하면서 텍사스주의 경제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던 1947년 4월 갤버스턴만에 위치한 텍사스 시티 항구에 정박해 있던 화물선 그랜드 캠프에서 작은 연기가 발생하며 사건이 시작된다. 2차 세계대전 중 건조된 리버티 선박이었던 그랜드 캠프는 질산암모늄, 탄약, 기계, 직물 등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운송하는 화물선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사건 당일인 4월 16일에도 2300톤에 달하는 질산암모늄 등 화물이 잔뜩 실려 있었다. 그리고 당시 항구에는 그랜드 캠프 외에도 화물선 하이플라이어 등 다수의 배가 정박해 있었는데 해당 화물선 또한 그랜드 캠프와 마찬가지로 약 900톤에 달하는 질산암모늄과 1600톤의 유황을 포함해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한 화물이 가득 실려 있었다. 당시 선박에 실린 질산암모늄은 비료나 폭발물에 필요한 주요 화합물이었는데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제조된 이 물질은 화물 열차를 이용해 텍사스 시티로 운송되었다. 하지만 운반 과정에서 열차의 내부는 기준치보다 높은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고 선박에 실린 뒤에도 계속해서 높은 온도로 보관되었는데 이로 인해 물질은 점점 온도가 높아져 화학적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4월 16일 오전 8시경 선박 노동자들은 그랜드 캠프의 화물칸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연기를 발견했는데 화재를 의심한 노동자들은 급히 물과 소화기를 들고 와 분사하였지만 연기는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화물칸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그랜드 캠프의 선장은 노동자들에게 대피할 것을 지시하면서도 화물에 손상이 간다는 이유로 더 이상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모든 문을 봉쇄한 채 화물칸을 증기로 채우도록 명령한다. 이것은 당시 화물을 온전하게 보존하며 선박의 화재를 진화하는 방법이었지만 증기로 인해 발생한 열은 오히려 질산암모늄의 화학 반응을 더욱 가속시켰다. 오전 8시 30분경 화물칸의 온도는 위험 수준을 넘겨버렸고 기압은 점점 높아져 압력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압력을 견디지 못한 다수의 해치가 파손되어 날아가 버렸고 파손된 공간으로부터 노랑과 주황색이 섞인 연기가 강하게 뿜어져 나오며 굉음을 내기 시작한다. 현장에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어서 발생할 대재앙은 생각도 못한 채 일정 거리에서 이 광경을 구경 중이었고 현장에는 급히 소방대가 출동한다. 오전 9시 15분경 해소되지 않은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인해 한계치에 도달한 질산암모늄은 결국 엄청난 힘으로 폭발하였고 반경 600m 이내에 있던 대부분의 것을 파괴시켰다. 이로 인해 주변에 있던 1000채에 달하는 건물이 충격으로 무너졌고 불타는 노끈과 종이 등이 사방팔방으로 날아가 인근의 화학공장과 석유공장에 추가적인 화재를 일으키는가 하면 비행 중이던 경비행기를 먼 거리로 밀어버렸고 2톤에 달하는 그랜드 캠프의 닻은 수킬로미터 거리의 도시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강철 덩어리들이 이곳저곳으로 날아가 도시 곳곳에 여러 부분에 피해를 입혔고 항구에 정박해 있던 바지선 롱오니오는 엄청난 충격파로 물 밖으로 날아가 30m 거리의 해안에서 완전히 찌그러진 채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랜드 캠프로부터
200m 거리에 정박해 있던 하이플라이어는 충격으로 밀려나 주변에 있던 다른 선박과 충돌하였는데, 이로 인해 하이플라이어에서는 작은 화재가 발생해 화물이 불타고 있었지만, 앞선 사건으로 정신이 없던 사람들은 이를 간과한 채 방치하였고, 그렇게 약 12시간의 시간이 흐른다. 4월 17일, 당시 항구에서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은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고, 인근의 공장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로 주변 시야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때 화물선 하이플라이어에서 2차 폭발이 발생한다. 이것은 그랜드 캠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모로 빛이 발생할 정도로 가열된 강철 덩어리들이 그대로 날아가 텍사스 시티에 떨어져 추가 피해를 입혔고, 배 위하단에 위치한 거대한 프로펠러는 추후에 약 1.6km 거리의 내륙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사건 이후 조사관들은 초기에 그랜드 캠프에서 발생한 작은 화재에 대해 명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장 자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파악해 사건 발생 하루 전날 누군가에 의해 버려진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앞선 두 번의 거대한 폭발로 두 척의 배는 식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 수백 채의 집과 공장 건물 등 총 1,000채에 달하는 건물들은 전부 붕괴되거나 뼈대만 남아 있었는데, 특히 항구로부터 약 500m 거리의 주차장에 있던 수백 대의 차량을 포함해 총 1,400여 대의 차량이 파괴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581명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고, 그중 일부는 신원을 확인할 수조차 없었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는 신원 파악을 하지 않은 노동자 등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류가 없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실제 피해자는 최소 수백 명 이상 더 많았지만 집계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최소 5,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약 2,000명은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다. 이후에도 일주일 이상 이어진 여파로 약 200명 이상의 소방관들이 현장에 투입되었고, 수년간 이어진 법적 소송은 결국 사건 발생 10년 만인 1957년에 총 1,700만 달러의 보상금이 약 1,400건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마무리되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